자, 오늘 할 거는 보자. 저번에 월요일날 했었던 내용을 며칠 전이죠. 언제지? 6월 29일날 했던 거. 그 내용을 갖다가 뭐 그대로 한번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그때는 두 사람을 얘기했었죠. 그 올랭프트 구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누구냐?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라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좋아. 오늘은 아주 짧게 할 거예요. 짧게, 빨리. 오늘은 약간 또 진도 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의 주장이 이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영국에서도 이 운동이 그렇게까지 널리 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이제 흐름이 넘어가게 되냐면은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이제 많은 것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사상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 대략적으로만 살펴보는 역사 이야기. 좋아. 보통 이 여성운동이 일어날 때는 처음에는 일단 무조건 자유부터 시작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죠. 자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지. 자유가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 자, 들어오신 분들 자기소개 접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접니다. 자유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자기가 좀 부당하다고 느끼니까 운동을 하는 건데 그 부당함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뭐 역시 내가 좀 자유롭지 않다. 나도 저거 좀 해보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나도 뭐 내 꿈을 향해서 해보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 근데 또 세상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몽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뭐 어떤 우리의 어떤 뭐 이성을 중시하고 합리성을 중시하고 막 평등을 중시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그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자유평등 박애를 얘기하는데 두 번째가 평등이란 말이야. 그러니 평등을 이야기하지만은 뭐 딱히 나는 평등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뭐 그러한 경험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는 거예요. 좀 마음에도 안 들 테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다가 이제 들이받은 사람이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올림프트 구주가 되는 거고 영국에서는 이제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쪽에서는 이 운동이 그렇게까지 길게 이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 운동이 어디로 이제 가서 이게 발전하게 되냐면은 미국이죠. 저는 오늘 또 이발도 하고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해. 제가 자꾸 머리를 넘겼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앞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긁어쳐가지고 그랬던 건데 이발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다시 돌아가서 그 미국에서 이제 특히 문제가 되었었던 자유를 얻고자 하는 운동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노예. 자, 요렇게 두 가지 흐름으로 가게 되죠. 노예 운동이 있고 여성 운동이 있고. 자, 우리는 보통 노예 운동에 대해서는 되게 아는 게 많잖아요. 그죠?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영화도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더 알고 싶으면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 봐도 되고 그거 말고 또 그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중에 또 노예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뭐더라?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죠. 음. 자, 둘 다 원하는 건 무엇이냐? 자유를 원해요. 우리는 무엇을 원한다? 자유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한테 자유를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아니 그렇잖아. 자, 옛날이니까 옛날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들은 뭐 자유가 없고 말 그대로 노예는 노예고 그냥 여자는 여자인 것이고 여자는 약간 좀 소유물 같은 느낌이 좀 강하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그냥.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 또 그 뭐냐 그 의회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굳이 얘네들한테 뭐 이런 걸 해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드는 거죠. 딜레이가 꽤 심하네 오늘은. 왜 그렇지? 음. 자, 다시 돌아가서 5초를 넘네요. 한 10초 넘는 것 같아. 10초 가까이 되는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얘네들을 위해서 뭔가 변호를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기존에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으로도 내가 권력을 얻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정치인들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표만 얻으면 돼, 걔네들은. 권력을 얻는 게 핵심인 거지. 뭐 권력을 얻는 과정에서 이제 명분이 나오는 것이고 또 적당히 좀 해줘야 또 다음에 날 또 찍어주기도 할 것이고 아무튼 권력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얻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뭐 하려고 무리한 행동을 하겠냐고요, 굳이.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존에 이제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둘을 대변해주는 사람들을 뽑을 이유가 없어요. 왜 뽑아요? 쓸데없이. 투표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득에 맞게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현실 아니야?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거는. 뭐 쓸데없는 뭐 명분, 이상, 뭐 그런 거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필연적으로 참정권을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투표권 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해줄 이유가 없잖아. 왜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해줄 이유가 1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돼? 우리 이때까지 너네 둘이 자유 없어서 이때까지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뭐 하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너무 확고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것이다 라고 믿는 거는 그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지. 그러니까 순진하단 말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방법 하나밖에 없어. 이걸 얻어내야 돼. 일단은 어떻게 투쟁을 해가지고 이걸 얻어내고 그런 다음에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의회로 보낸다면은 이제 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자유를 갖다가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자유를.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참정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를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얻으려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것만 얻으면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 투표권이 있어야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고 내가 투표권이 있어야 정치인들은 내 표를 얻기 위해서 나한테 좀 좋게끔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를 좀 좋게 해주려고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게 해줄 테고 나를 좀 억압하는 것들도 좀 없애줄 테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줘야만이 내가 너를 찍어줄 테니까. 그러니 이 투표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야 투표할 때라도 내 눈치를 좀 볼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활동했었던 여성학자가 이제 누가 있냐면 좀 유명한 사람이 이제 엘리자베스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음, 엘리자베스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름 아마 처음 들어봤을 테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여성도 하나의 인격체이자 국민이며 시민이자 납세자이다. 하지만 우리의 참정권은 부정당한다. 여성은 여자라는 것 이외에는 피선거자가 될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뭐 선거권 내놔라, 그러니까 참정권 내놔라 라고 하고 또 더불어서 이제 더 많은 형태의 어떤 기본권 그런 것들을 내놓으라고 하죠.
그것도 천부인권설에 기반을 둔 거고, 역시 또 계몽주의 사고방식이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와 대등하다라고 하고, 나는 나 스스로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지금 보면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당시에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스탠튼 말고 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앤더튼이라는 사람이에요. 급진주의자. 요거는 약간 조금 천천히, 약간 좀 태도가 좀 갈리게 되죠. 그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앤더튼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나의 주인이다, 나는 노예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워딩이 좀 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당시에 이제 살쳤던 이제 뭐 철학자는 아니고요, 사회학자 그것도 아니야, 그냥 활동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시민단체 뭐 장 뭐 그런 건가. 자, 아무튼 노예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둘 다 무엇을, 자유를 얻고 싶어. 그러면은 혼자서 딱 각각 노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함께 하는 게 빠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함께가 빠를까? 아니면 각자가 빠를까? 뭐가 빠를 것 같아요? 당연히 함께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 두 문제가 연결돼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 문제와 이 여성 운동의 문제가 함께 갑니다. 요게. 그래서 어차피 이제 차별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억압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인식이 동등하기 때문에 이제 함께하게 되죠. 그래서 1830년대쯤에는 이제 노예 폐지 운동하고 미국에서 일어난 여성 운동이 이제 같이 가요. 그러면 이 연합이 아주 깔끔하게 이루어지느냐, 소위 말하는 뭐 화학적 반응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첫 번째, 일단은 여자인데 노예 폐지론자가 있을 거 아닌가, 그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권 운동과 노예 운동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근데 남자 노예 폐지론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데 노예를 폐지하자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경험 때문에 그래요. 경험 때문에. 노예 12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는 남자 노예도 있고 여자 노예도 있죠. 그리고 주인은 남자 주인도 있고 여자 주인도 있죠. 그죠? 영화 보면 알아요. 여자 주인이 위에 있습니까? 그 남자 노예가 위에 있습니까? 당연히 여자 주인이 훨씬 더 위에 있죠. 여자 노인이 악독하기가 그럴 데가 없어. 그냥 아주 사악한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뭐 사람을 그냥 피 말려 죽이려고 하죠. 자, 그러니 남자 노예 폐지론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면 자기 경험하에서는 여자 주인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경험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노예 폐지가 우선인 거지, 어떻게 니들이 먼저 우선될 수가 있느냐. 아니, 누가 봐도 노예가 그러니까 백인 여자보다 훨씬 더 밑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막 주장을 하는 걸 이해를 못 하게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되게 잘 만든 영화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노예 폐지라고 하는 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좀 남자 흑인 위주로 돌아가게 되고, 이 여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 이상의 백인 여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흘러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비껴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게 되죠. 노예이면서 여자인 자. 그게 바로 누구냐면 흑인 여자예요. 완전히 비껴나게 되죠. 그 흑인 여자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그것도 잘 다룬 영화가 헬프란 영화지. 거기 보면은 흑인 여자는요, 집에 가면은 남편한테, 흑인 남자 남편한테 줘 터지고요, 가정부로 일하러 가면은 백인 여자가 나를 또 개무시하고요,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고,
그러면서 밖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흑인의 인권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나보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또 밖에 나가면은 막 뭐 무슨 뭐 왜요? 내 이마가 뭐 이마가 이상한가? 괜찮아. 자, 화질이 좋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뭔 얘기하다가 그래. 자, 흑인 여자 입장에서는 집에 가면은 남편한테 조 터져요. 근데 밖에 나가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그 무슨 뭐 남자의 어떤 그러니까 흑인 남자의 어떤 뭐 노예를 자유를 뭐 부과하자 막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맨날 조 터지고 있어. 일을 하러 갔어. 백인 여자가 나를 갖다가 완전 개무시하고 앉아있네. 근데 밖에 나가면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백인 여자들의 인권과 자유를 갖다가 추구합시다. 어느 누구 내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가 돼요? 흑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사각지대.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북전쟁. 남북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제 전쟁 자체가 그 노예들 때문에 벌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명분은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를 기회로 해가지고 이제 남자 노예 폐지론자들 있잖아요.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1865년에 수정헌법 13조가 나와요. 수정헌법 13조. 노예 해방이에요. 1870년에 수정헌법 15조가 나와요. 이거는 남자 흑인한테 참정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정권을 최초로 얻은 사람은 그럼 누구냐? 여자 백인이냐? 남자 흑인이냐? 남자 흑인이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탠턴, 앤더튼 빡치겠어 안 빡치겠어? 막 화가 나서 돌아버리겠는 거야. 배신자 새끼들 해갖고 막 그래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1869년에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이제 전국 여성 참정권 협회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사회운동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자, 아무튼 요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열받는다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뭐 하자, 참정권 내놔라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스탠턴과 앤더튼의 이 주장에 모든 의사들이 다 찬성했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사들은 반대를 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은 흑인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백인 여자가 중상층 이상의 백인 여자가 절대로 그 흑인들보다 못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맞는 말이지 뭐 솔직히 뭐. 왜냐면은 그 헬프를 보면 또 나와요. 흑인 남자가 참정권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수정헌법 15조 지나서 참정권을 얻었어. 1870년에.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가서 진짜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하여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 있다 하여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지. 투표하러 가면요, 남부 지방에서는요 죽여요. 그냥 죽여버려.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아예 뭐 할 수가 없어. 그 남자 흑인들은 약간 좀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백인 여자들은 그런 걸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어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쟤도 상황이 이렇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가 더 나오게 되죠. 요거는 전국 여성 참정권 협회고요. 여기 1번이고 2번이 나오게 돼요. 요거는 이제 미국 여성 참정권 협회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노예부터 좀 먼저 하자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온건한 개혁 쪽이고요. 온건개혁파. 2번은 온건개혁파. 1번은요, 개빡친다 해가지고 이제 급진개혁파.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또 으까 하다가 뭐 이래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이렇게 싸움해 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그래서 1890년에 이 둘이가 이제 합쳐져요. 통합을 하게 되죠.
합체한 게 이름이 뭐냐면 이제 전미 여성 참정권 협회예요. 오케이, 이런 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가끔씩 보면 책에 보면서 나오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좀 이해를 하면 좋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빡세게 하게 되는데 투표권 내놔라고 참정권 내놓으라고 그 쉽게 안 줍니다. 지독하게 안 줘요. 그러니까 언제 30년 가까이 운동을 펼치게 되고 그래서 1920년 요때 이제 수정헌법 19조가 나오죠. 요때 이제 통과가 돼요. 투표권, 참정권을 갖다가. 야, 이거 하나 얻기 진짜 더럽게 어렵다. 그러니까 시작은 언제부터야? 거의 뭐 몇 년 걸렸냐, 이거. 수정헌법 13조가 통과된 게 1865년이니까 그때부터만 하더라도 벌써 이미 60년 세월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싸움을 하고 투쟁을 했는가를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역시 요 과정 속에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배제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면 여자 흑인이 되는 거예요. 그네들의 입장도 좀 더 대변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좀 약간 좀 배제, 무시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왜냐면은 애시당초에 자유를 얻겠다라고 외치고 다녔던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중상층 이상의 백인 여자예요. 중상층 이상의 백인 여자, 중상층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왜냐면은 그럼 하류층 백인 여자들은 그러면 나한테 자유를 달라고 주장하고 다녔을까?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일하기 바빠 죽겠고, 막 피곤해 죽겠고, 그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생존 그 자체가 문제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자유가 어쩌고, 뭐 문화가 어쩌고, 뭐 나의 어떤 주체성이 어쩌고, 그런 말 해봤자, 자기들 귀에는 그냥 다 개소리밖에 안 들려. 내가 원하는 거 뭐야? 그냥 밥만 주면 돼. 그러니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누구일 수밖에 없다? 그냥 중산층 이상의 교육받은 백인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네들 입장에서 생각이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들이 이상하고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의 한계인 거예요. 은근히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내가 가끔씩 왜 그 뭐 수업 뭐 요즘에 다니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한 60쯤 먹은 뭐 한 6, 70 정도 먹은 사람인데 할머니야. 근데 자기가 대학을 나왔대요. 오, 대단한데?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하자. 야, 그 시절에 대학을 다 나오시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닌데 내 주변은 다 대학 나왔는데. 아니 노인대학 말고 진짜 이대 나왔다고 해서 자기 이대 나온 여자라고 얼마 자랑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이게 바로 뭘 보여주느냐?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경험의 차이인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 할머니들 은근히 많아요. 진짜. 난 되게 많이 봤어. 그러니까 본인은 또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전부 자기 주변에 내 나이 때 여자들은 다 대학 나왔다고. 현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죠. 대부분은. 그게 이제 당시에 백인 그 여자 교육 중상층 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 한계는 또 어떻게 본다면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의 또 이유가 있기도 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여자 여성학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여자 여성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자 여성학자라니 내가 미쳤구만. 흑인 여성학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인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네가 인종차별이 뭔지 아느냐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 걔네들이 이해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말을 써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그 헬프라는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시야를 넓히는 거, 상대방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영화에 보면은 그 흑인 진짜 헷갈린다. 자, 흑인 그 가정부들이 백인 딸 애들을 키우거든요. 자기들이 하도 학대를 받다 보니까 무시를 당하고 학대가 아니지 뭐 개무시 당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애들을 키울 때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예쁘고 뭐 소중하고 뭐 아주 뭐 무슨 뭐 뭐라고 했더라? 뭐 고귀하다고 했었나?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해주게 되죠. 그 걔네들한테는 그것보다는 나를 좀 뭐 여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나를 좀 뭐로 취급해줬으면 좋겠어? 인간으로 취급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차별의 문제를 갖다가 성차별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니들은 정말 니밖에 모르는 놈이다라고 얘기하죠. 계급적, 인종적, 뭐 종교적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차별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 니들은 맨날 그놈의 성 얘기밖에 안 하지 않느냐. 니들은 바로 뭐야? 부르주아 페미니즘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쪽 계통으로 정말 유명한 학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벨 훅스라는 사람이에요. 어디 있더라? 요 책이 있는데 요런 거 하나 사보시면 돼요. 이게 벨 훅스의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 백인 여자들은 자기가 그냥 뭐가 되고 싶어 한다? 백인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그 성 얘기만 하고 앉아있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별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 하지만 경험을 해본 내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책을 보면 요 책이 아닌 요 책 말고 다른 책한테 다른 책은 어디 있지? 주변에서 중심으로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의 담론은 오직 백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인종차별을 다루지 않는다. 백인 여성들은 인종에 관한 담론을 독점하고 우리를 타자로 만든다. 여기서 우리는 흑인 여자. 타자인 우리는 열등한 존재로 남는다. 그들이 인종차별에 관심을 가진다 하여도 그 방법론을 살펴보면 백인 우월주의 이데올로기 고유의 가부장주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이 말이 딱 정확하게 지칭하는 건 뭐냐면은 백인 중심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여성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흑인들은 좀 평등하게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설사 좀 끼워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라봐요. 뭐 끼워줘도 뭐 나 끼워줬지? 라고 하는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우월감 뭐 그런 거?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아무튼 그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흑인 입장에서는 인종과 계급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 문제와 성 문제가 동시에 다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프를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 거기 보면은 민이라고 하는 그 배우, 그쪽 이름은 민이인데 배우 이름 뭐더라? 아무튼 그 되게 많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 배우야. 걔가 이제 요리도 잘하고 막 되게 막 성격도 좋고 그런 사람인데 집에만 가면 자기 남편한테 맨날 져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처맞고 살고 있는데 또 일하러 가면은 그 집주인 여자가 뭐라는 줄 알아? 우리가 같은 화장실을 쓰면 좀 더럽지 않겠어요? 해가지고 밖에 막 태풍이 불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비 맞으면서 이제 소변 보라고 막 요구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어느 쪽이 더 기분이 나쁠까? 남편한테 처맞는 게 기분이 나쁠까? 아니면 집주인 여자한테 당하는 그 인격적 모독이 더 기분 나쁠까? 후자가 좀 더 크게 느껴지죠. 의외로. 자, 그래. 옥타비아 스펜서. 오케이.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못 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 하고 뭐 이해하려고 해본 적도 없고 뭐 내가 굳이 뭐 그거 왜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 같은 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계급 구조가 나오게 돼요. 아주 간단해. 제일 우월한 자, 백인 남자. 그 다음 누굴 것 같아요? 흑인 남자일까? 백인 여자일까? 백인 여자는 흑인 남자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그거는 마음껏 그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흑인 남자가 백인 여자보다 우위에 설 수가 있겠냐고, 그 시절에. 투표하러 가면 진짜 뒤진다니까. 백인 여자. 자,
여기에 동양인은 안 들어갑니다. 동양인은 더 아마 낮은 존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도 흑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또 다른 유색 인종을 중심 그러니까 뭐 동양인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는 또 아예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흑인들도 보면은 항상 지네 위주로 얘기하고 지네가 당한 차별은 얘기하는데 또 지네들이 또 뭐 하고 있어? 또 차별하고 있는 뭐 맨날 눈 막 이렇게 막 찢고 막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이 사람이 참 희한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금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흑인 남자는 백인 남자와 동등해지고 싶고 백인 여자도 백인 남자와 동등해지고 싶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명이 짜져야 되니 그게 누구다?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더럽게 모순적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모순적이고요. 모순을 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 지 입장에서만 생각하거든. 무조건 지 입장이야. 그냥 지밖에 몰라. 조금이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어떤 고통이나 뭐 힘듦이나 뭐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의외로 쉬울 것 같은데 의외로 더럽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결국 이거는 쟁취해야 되는 문제인 것인데 쟁취를 하는데 그렇게 거대 담론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쟁취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건 답도 없다.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되게 쉬울 거 아닙니까? 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제일 만만한 게 누구냐면 얘인 거예요. 불쌍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또 여성이란다. 흑인 여성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연대나 뭐 자매에 좀 두리뭉실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벨 흡수가 좀 그런 걸 되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인종, 계급, 차별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고 너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또 남자 흑인들도 언뜻 보면은 굉장히 좀 해방되어 있고 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형식적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데 형식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투표로 가면 날 죽여버리는데 남부 쪽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종차별과 성차별과 계급차별까지 동시에 다 합쳐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1964년에 그 민권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그냥 말했지. 내가 진짜 여성학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여성학 한다고 말은 했지만은 우리 학문 이름이 그러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난 인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역사에서 이걸 빼고는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단체가 나오게 되니 그게 뭐냐면은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 하나 사이펜을 새로 샀어. 새 거예요, 새 거. 전국 여성 연합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이거를 줄여서 나오라고 해요. 아마 한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베티 프리단이에요. 야, 오늘은 뭐 정말 조용하게 그냥 말만 듣고 있구만 그냥. 야, 어쩜 이렇게까지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이렇게 경청을 할 수가 있지? 정말. 아, 그렇지. 벚꽃 치고 단체 만들고 정확하게 보셨네. 근데 이게 지금 한 40분 만에 내가 순식간에 얘기를 해서 그렇지 세월은 거의 100년 세월이에요 이게. 100년이네 진짜 맞네. 186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964년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네들이 이 권리를 얻기 위해서 한 그 운동과 그런 것들이 우습게 볼 건 아니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것까지 오케이? 알겠죠? 좋아.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의 전체 과정을 보고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자유주의 뭐 페미니즘이라고 하겠죠. 이게 1등 선구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저런 것도 나오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하겠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오늘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갔는가를 다 봤어요. 핵심은 하나예요. 뭘 얻고 싶다고? 자유를 얻고 싶다고, 그냥. 자유를 얻고 싶다고. 근데 또 막상 또 저 모든 걸 다 획득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거기서 또 끝이 날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알면 할수록 되게 재밌는 존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유를 얻긴 얻었는데 거기서 또 여자들이 또 막 멘붕 일으키고 막 자살하고 그러니까 왜 이러는 거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베티 프리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초반에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권법 없고 하는 요거 요때까지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1차 물결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럼 1차 물결이 있으니까 이제 2차 물결도 있겠네. 그 2차 물결을 만든 게 이 프리단이 되는 거죠. 굉장히 독특하고 혁신적인 생각을 하나 내놓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쪼아 놓은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한 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슈퍼우먼, 뭐 원더우먼 이거예요. 밖에서 돈도 벌고 이제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내고 애도 잘 키울 수 있고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이거지. 응. 그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요, 아 이거 좀 힘든데 해가지고 또 책 하나 나와. 또 세컨드 스테이지라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아 이거 못 하겠는데라고 말하게 되고, 더 나이 들어서는 나 이제 다 몰라. 나 좀 다 피곤해. 나 그냥 손자들한테 맛있는 요리 해주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 막 죽기 전에는 그런 말까지 해요. 이 사람. 그러다가 언제 죽었더라?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아무튼 뭐 그런 사람.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역사 시간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때? 뭐 재밌는 내용은 아니죠, 그죠? 뭐 재밌는 내용은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짧게 그냥 해치우려고 내가 오늘 또 열었어. 그냥. 원래는 저번 주에 월요일날 다 이것까지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너무 길어지니까 안 했었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뭘 할 거냐? 그 베티 프리단의 이야기를 이제 할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뭔 이야기를 했나? 그게 이제 궁금하잖아, 그죠? 이 사람이 그때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게 있죠.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라. 아무튼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베티 프리단 이야기까지는 그래도 좀 들을만한데 그 뒤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산으로 갑니다, 진짜. 이 사람들 좀 돌았나 싶을 정도의 사고 방식이 나오기 시작해요. 뒤로 가면 갈수록요. 그래서 좀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못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왜 못 받아들여? 자유를 가지고 너무 당연한 거니까 뭐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뒤로 가면 이제 당연하지 않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돌았나 싶을 정도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거기까지 갔을 때 여러분이 이거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한번 기대해 보겠어. 내가 이때까지 이거를 갖다가 설명해 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나갔을 때는 그 여자는 미친년이다. 바로 그 말 나왔어요. 바로 그 말. 정상이 아니다. 바로 그 말 나왔다고. 하지만 또 나름 또 중요한 거기도 해요. 왜냐면은 미친 소리긴 한데 그 미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또 본다면은 귀담아 들을 만 하니까요. 오케이? 좋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하고 말도 없고 채팅창도 이렇게 깔끔하고 그냥 이런지 참. 너무 또 말이 없으니까 이건 뭐 듣고는 있는 뭐 하고는 있는 건가 뭐 참 또 그런 또 의문이 또 드는군요. 아무튼 뭐 좋아.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합시다. 오우, 내가 딱 1시간 한다고 얘기했잖아.